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첼시. 미드존 느슨 vs 미드존 킬러. 시작부터 그림이 너무 선명한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4-1-4-2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1명만 뒤를 지키고 그 위에 4명이 넓게 퍼지는 구조죠. 공격 전개 시에는 장점이 있어요. 세메녀, 테버니어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딱 하나, 정말 치명적인 하나.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입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에게 머리를 들고 전진 패스 타이밍을 마음대로 주게 됩니다. 그때 본머스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가 뚫리고 박스 앞이 무인지대처럼 열려버립니다. 풀백이 전진했다가 볼을 잃으면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위기 구간이 되고 라인은 뒤로만 물러나요.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역습 한 번에 수비 전체가 와장창 흔들립니다. 이 약점을 가장 잘 찌르는 팀이 누구냐? 바로 오늘 상대, 첼시입니다. 첼시는 4-2-3-1. 엔소 페르난데스가 템포를 완전히 쥐고 있는 팀이죠. 엔소에게 1초만 여유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은 바로 델랍과 페드로 네트 발 앞에 꽂힙니다. 델랍은 뒷공간 침투에 특화되어 있고 라인을 뒤로 밀어내며 공간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네투는 1대1을 걸거나 하프 스페이스로 비집고 들어가 박스 안에서 찬스를 만들죠. 이게 첼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볼 전개, 속도 침투 제공권 하프 스페이스 창출. 본머스 입장에서는 누굴 먼저 막아야 할지 정말 대책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의 전체적인 상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드존을 내주는 팀 vs 미드존을 가장 잘 활용하는 팀. 전술적 구조만 놓고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첼시 쪽으로 승부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본머스는 역습 몇 번 노릴 순 있지만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는 단기간에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요소예요. 반면 첼시는 흐름 잡는 순간 득점 기대값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에버튼 대 노팅엄. 압박 쏠림 vs 전환 마스터. 이 경기는 구조가 너무 뚜렷합니다. 에버튼은 4-2-3-1. 듀스버리 홀이 전개 중심을 잡아주는 팀입니다. 탈압박만 성공하면 그 다음은 듀스버리 홀의 시야 속으로 볼이 꽂혀요. 그리고 그는 한번 돌아서면 반대 방향으로 템포를 확 바꿀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바리와 그릴리쉬는 넓게 이동하면서 상대 라인을 가로 세로로 찢는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 패턴이 맞아떨어지면 박스 앞까지 정말 단숨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노팅엄은 같은 4-2-3-1이어도 압박이 한쪽으로만 몰리는 문제가 너무 커요. 공이 간 방향으로 선수들이 우르르 따라가면 반대편 공간은 그대로 무주공산. 볼 사이드 쪽만 정신없고 반대 풀백과 미드필더는 한 박자씩 늦습니다.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속도 빠른 전환 축구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갈린다. 듀스버리 홀의 방향 전환 에버튼의 좌우 흔들기. 노팅엄은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 우드로.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반격은 가능하지만 중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공 잡을 위치조차 못 잡습니다. 세컨볼도 대응이 느려져 압박 실패 곧바로 역습 시작. 흐름이 넘어가면 스코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선덜랜드. 맨시티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만들며 템포를 지배합니다. 홀란드는 중앙에서 공간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슈팅각이 열리면 즉시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도쿠는 측면에서 1대1 돌파가 강력합니다. 컷백으로 추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니코 곤살레스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합니다. 전개와 침투 연결의 핵심 역할입니다. 공을 잃어도 맨시티는 즉시 제압박에 나섭니다. 상대가 역습 시작하기 전에 공을 되찾습니다. 교체 자원까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후반에도 템포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선더랜드는 젊고 활동량 많은 팀입니다. 4-3-3 전술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마엔다는 뒷공간 침투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탈비는 중원 압박과 커버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활동량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카는 후방 빌드업을 이어줍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밀릴 경우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선더랜드는 체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압박 타이밍이 느려집니다. 결국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비가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경기 흐름의 핵심은 점유율 싸움입니다.
맨시티가 볼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더 많은 슈팅을 만듭니다. 선더랜드는 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맨시티는 압박을 한번 벗겨내면 기회가 열립니다.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홀란드는 수비 둘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듭니다. 세컨드 라인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선더랜드는 역습 몇 번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기회가 제한될 겁니다. 맨시티는 후반에도 템포를 잃지 않습니다. 이 점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구조 자체가 맨시티에 유리합니다. 선더랜드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합니다.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겹칩니다. 맨시티는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경기의 모든 요소를 통제할 겁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벌리. 뉴캐슬은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무기로 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대각선 침투 한 번이면 벌리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스는 박스 안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세컨드볼에서도 득점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자원입니다. 토날리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그가 전진 패스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 공격이 폭발합니다. 뉴캐슬은 세트피스 퀄리티가 리그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코너킥, 프리킥 모두 득점 루트가 됩니다. 전환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볼을 빼앗는 즉시 다시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반면 벌리는 올 시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13경기 27실점, 경기당 2골 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포백 간격 유지가 좋지 않아 한번 템포가 올라가면 쉽게 뚫립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세컨볼 방어가 약합니다. 지역 방어와 마킹 모두 불안정합니다. 포스터와 윙 자원들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안정감 부족으로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결국 걸리는 공격보다 수비 부담이 더 커지는 팀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체력 소모가 심하게 누적됩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뉴캐슬의 압박 세트피스 vs 벌리의 약한 포백, 토날리가 템포만 조금 올려줘도 엘랑가와 반스의 침투가 바로 찬스로 연결됩니다. 벌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뉴캐슬이 점수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버티는 축구가 길어질수록 벌리가 위험해지는 구조입니? 오늘의 5번째 경기 토트넘 대 브렌트퍼드. 토트넘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공격 전술이 뚜렷한 팀입니다.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2선과 중원 사이 간격을 계속 공격합니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센터백을 뒤흔드는 침투를 시도합니다. 쿠두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드리블과 슈팅, 패스를 모두 위협으로 바꾸는 타입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템포를 올리며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공격 시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히거나 넓게 벌려주며 미드필더와 삼각형을 만들고 패턴 공격을 이어갑니다. 세컨볼 회수에도 강한 스타일이라 점유율과 공격 점유 지역 모두 주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브렌트퍼드는 요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블 볼란치 사이가 조금만 벌어지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이 틈은 사비 시몬스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볼을 받는 즉시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끌려 올라오면 히샬리송이 뒷공간을 그대로 파고듭니다. 쿠두스가 안쪽으로 조이면 브렌트퍼드는 압박 주체를 못 정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역습은 샤데를 활용해 노릴 수 있겠지만 중원 압박 실패가 반복되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라인을 내리면 사비 시몬스에게 자유를 주고 라인을 올리면 히샬리송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딜레마입니다. 결국 브렌트퍼드는 수비든 압박이든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판도는 딱 하나에서 갈립니다. 브렌트퍼드의 중원 간격이 버틸 수 있느냐? 만약 중원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진다면 토트넘은 즉시 그 틈을 짚고 들어갈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렌트퍼드는 체력이 떨어지며 압박 타이밍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은 박스 근처에서 짧고 빠른 패턴으로 슈팅각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최종 예상: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